오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원리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순환을 이루고 있는 심장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도 전에는 이 순환기를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이라고 명했습니다. 카디오는 심장, 그리고 바스큘라는 혈관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이어져 있는 건 맞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이전에는 혈액이 순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장이 혈액을 내보냈을 때 그 혈액은 온몸에서 다 없어진 다음에 심장이 다시 새로운 혈액을 만든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1500년도 후반, 1600년도 초반에 영국의 생리학자인 윌리엄 허비입니다. 이 과학자가 제시한 가설은 우리 몸에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하면 펌프를 타고 나가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을 순환하고 그 혈액이 우리 몸에 맞는 역할을 한다라고 가설을 세웠고 실제 여러 번의 해부와 또 기능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과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흐르기 때문에 매질, 미디엄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혈관을 혈액이 흐르는 관, 도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혈액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심장, 펌프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펌프의 기능을 통해 매질이 도관을 타고 나가 온몸을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순환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환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과 혈관의 일을 포함하고 두 번째, 우리가 미세순환이라는 모세혈관의 순환 가운데서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이 림프순환까지 포함을 시켜 우리가 순환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계에 대한 말의 이해를 하고 또 심장이 갖고 있는 구조물과 심장을 타고 나가는 혈류의 각각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고 심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그 심장 위에는 굉장히 굵은 혈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심장의 크기를 설명하면 성인 남성의 심장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약 250g에서 300g의 무게를 갖고 갈비뼈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이에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이 혈관을 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며 심장에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라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구분지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심장은 가슴 안에 가슴 세로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슴 세로칸에 이렇게 놓여 있고 심장의 앞에는 복장뼈가 있습니다. 복장뼈가 우리 가슴 정중앙에 놓여 있는 이 뼈를 우리가 복장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장뼈와 각각의 갈비뼈 사이에 놓여 있는 갈비연골들 안에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심장의 뒤로는 크게 식도와 가슴 대동맥이 아주 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의 약 3분의 2가 복장뼈 정중앙선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복장뼈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복장뼈의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향해 치우쳐져 있고 위에 부분은 오른쪽을 향해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는 각도는 약 60에서 45 정도 각도의 심장이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면 왼쪽 가슴 쪽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심장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심장의 가장 바깥층을 심장의 바깥쪽 페리카디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운데층을 심장의 근육축 마이오카디움, 심장의 안쪽을 심장의 속막 엔도카디움입니다. 바깥쪽은 섬유 심장막으로 가장 바깥층에 있는 레이어와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장막 심장막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간은 심장막 공간으로 중간에 놓여 있으며 심장막 공간은 심장막액이 흘러 지나갑니다. 성인의 심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15에서 30ml의 물이 흘러 지나가는 체액의 공간입니다. 이 심장막액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에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심장의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근육층은 가로로 무늬를 형성하고 있고 단일세포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장의 근육세포들은 불수의 근으로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며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즉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지 않는 조직이면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 조직이면서 동시에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 혹은 이완 시에 자율신경의 도움을 통해 수축이나 이완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수축 이완에 나의 생각대로 의지적인 수축과 이완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불수의 근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면 심장을 오픈했을 때는 이렇게 총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왼쪽이고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여기를 오른쪽, 왼쪽 심방이 놓여 있습니다. 아트리움. 그리고 왼쪽 심실이 놓여 있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반대로 오른쪽 아트리움, 심방이 놓여 있고 오른쪽 심실, 벤트리클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그림을 달리 그려보면 이렇게 방과 실 사이는 완벽하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방과 실 사이에는 이와 같이 판막이라는 문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혈액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심장의 속막입니다. 심장의 속막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일 안쪽에 얇은 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장은 단일막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층의 막으로 심장의 벽이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온몸을 이루고 있는 순환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됩니다. 체순환은 대순환으로서 온몸을 순환하는 것이고, 폐순환은 폐로만 돈다고 해서 이것을 소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체순환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심실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으로 혈액이 뿜어져 나가면 이 혈액은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존재하는 온몸의 모든 조직의 세포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걷어가면서 혈액은 이와 같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들어가는 혈액의 성분과 나가는 혈액의 성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들어가는 혈액은 바로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 즉 동맥혈이 되겠고, 나가는 혈액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이렇게 정맥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맥혈은 이와 같이 정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심방까지가 바로 체순환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시 압력의 차이로 우심실에서부터 혈액이 모아집니다. 우심실은 바로 폐순환의 시작입니다. 우심실에서 혈액은 다시 박출되어서 두 번째 폐동맥을 타고 나가서 세 번째 이와 같이 폐모세혈관으로 진행됩니다. 폐모세혈관은 폐가 가스교환을 통해서 얻어내는 산소를 혈액으로 채우고 그리고 혈액이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일종의 가스교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네 번째 폐정맥을 타고 혈액이 흘러 다시 좌심방으로 혈액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가 폐순환의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온몸 순환인 체순환은 다음과 같이 우리 온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구조라면 폐순환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혈액을 다시 산소 포화도를 높이게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능의 순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순환과 폐순환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심시에서 시작한 폐순환의 시작은 아까 말했지만 폐동맥을 거쳐 폐모세혈관을 지나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폐순환의 특징은 바로 직렬 연결입니다. 폐순환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즉 정상적으로 중간에 혈액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이 그대로 폐로 전달되고 이 우심실의 심박출량이 증가하면 곧 좌심실의 심박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순환은 다음과 같이 병렬 연결입니다. 체순환은 다르게 병렬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렬의 의미란 각 기관으로 혈액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즉 대동맥으로부터 연결되는 모든 혈액이 가는 혈관들로 분지되어 병렬 연결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고 있고 이미 충분히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나눠 갖게 되면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통해서 서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고 그 혈액이 그대로 모아져서 자, 이와 같이 다시 우심방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이 분당 5리터라면 들어가는 혈액도 분당 5리터의 혈액이 진행된다는 사실. 한 톨의 혈액도 남김없이 병렬 연결을 통해 가졌지만 다시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우심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여기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의 모양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울어져 있는 자, 오른쪽은 이렇게 머리 부분을 갖게 되고 왼쪽은 아래 부분을 갖게 되는 자, 왼쪽 심장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 부위에 X선을 찍어보면 심장이 이렇게 하얗게 보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그리고 갈비뼈를 떠받들고 있는 여기 횡격막이 있습니다. 가로막이라고 하죠. 다이아그램. 그래서 이 가로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흉곽이 존재하고 이 전체를 흉곽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슴의 공간, 흉곽. 흉곽 안에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폐가 커지고 혹은 줄어들고 하면서 폐 안에 공기가 채워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장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혈액을 박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심장의 위치, 심장은 척추 앞에 있고 그리고 갈비뼈, 즉 흉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이에 갈비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보면 흉골 바로 뒤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른쪽 심방과 그리고 가장 정면에 오른쪽 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심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심실이 가장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 측면에는 좌심실이 이렇게 놓여 있음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심실의 왼쪽 아래 끝만 살짝 관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실제 이 그림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오른쪽 심실, 다른 말로 우심실이라고 하는데 우심실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꼭지점만 보이고 있는 왼쪽의 심실, 좌심실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심장을 살펴보면 심장은 이렇게 왼쪽 아래 방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꼭지점을 우리가 심천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심천부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장은 서양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위로 가고 위에 부분이 아래로 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는 이 부분을 심장의 꼭지점, apex라고 이야기합니다. apex of the heart라고 얘기하죠. 왼쪽 하방, 아래쪽을 향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향해 놓여 있는데 실은 이 화살표 방향대로 심장의 전기적 신호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통해 심장은 수축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방을 향해 놓여져 있는 전기적 신호의 전도 방향대로 심장이 수축을 한다면 결국 위에 부분이 먼저 수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심실 부위인 아랫부분이 수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심실이 그 다음에 수축을 한다. 심장의 위에 부분을 우리가 반대로 설명합니다. 심기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cardiac base라고 설명하죠. base of the heart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기저부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심기저부로 향해 혈액이 들어가고 나가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 PPT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그림만 놓여 있는 PPT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해부학적 명칭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왼쪽 심장이라고 설명하고 반대편은 오른쪽 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이렇게 이중막으로 형성되어 있고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상대정맥입니다. 즉 온몸 순환을 마치고 들어온 혈액이 이 상대정맥을 향해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상대정맥이 있다면 즉 심장을 중심으로 위에서 순환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대정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심장을 중심으로 아래로 순환해서 들어가는 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쵸 하대정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랫대정맥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이와 같이 대동맥이라고 설명합니다. 좌심실에서 이렇게 아치 모양을 띠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굵은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 교환을 마치고 혈액이 다시 되돌아오는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으로 연결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폐에서 가스 교환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우리가 폐정맥 그리고 허파정맥이라고 설명하죠. 좌우 폐가 있기 때문에 좌우 폐정맥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이 있습니다. 폐동맥은 이와 같이 우심실에서 나가서 폐 쪽을 향해 진행됩니다. 그럼 이렇게 폐동맥을 향해 만약에 나간다면 누구랑 만날까요? 그렇죠. 이렇게 폐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폐동맥은 폐랑 연결되는 혈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 교환을 마치면 아까 말한 대로 폐정맥을 통해 혈액은 들어간다는 거. 폐정맥을 통해 혈액은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심방이 있고 우심실이 있고 그리고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이 이제 문입니다. 문. 방과 실을 나눠주는 문이에요. 항상 열려있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가 문이 더 이상 열릴 필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닫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심방이 있고 좌심실이 있습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문, 판막이 있는데 판막. 그 판막은 바로 이천 판막. 문이 두 개다 해서 이천 판막, 다른 말로 승모 판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폐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 혈관 사이에는 폐동맥판이 있습니다. 폐동맥판을 다른 말로 반월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반월판, 반달 모양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월판의 일종인데, 폐동맥판은 폐동맥에 지나가는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압력에 의해서 혈액이 이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더 이상 나갈 혈액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문이 닫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폐동맥에만 판막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가는 대동맥에도 대동맥 판막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대동맥 판막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동맥으로 나가는 첫 번째 문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 된다. 자, 이 PPT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심장을 단면으로 찍어본 모양입니다. 흉골 바로 위에 이렇게 복장뼈가 있고 복장뼈 바로 뒤에 이렇게 우심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왼쪽 뒤로 좌심실이 위치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두 심실의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심실의 두께. 여기는 좌심실이고 여기는 우심실입니다. 누가 더 두꺼울까요? 그쵸? 그림으로 보면 단연 좌심실이 훨씬 더 두꺼운 형태를 띱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좌심실은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으로 혈액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통해 필요한 혈액을 모두 다 분산시켜야 되는 혈액을 나눠 갖는 그러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고 있는 혈관들은 두꺼울까요? 가늘까요? 그렇죠. 매우 가늡니다. 이 가는 혈관을 뚫고 혈액을 분산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실의 운동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이 가는 혈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항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항혈관의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즉 저항값은 바로 내경에 반비례합니다. 내경이 좁은 혈관들을 뚫고 혈액을 분산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혈관의 저항값을 받아 혈액을 분산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좌심실이 우심실에 비해 상당히 두꺼운 심실의 벽을 갖고 있는, 근육의 두께가 매우 두꺼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순환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순환계는 체순환, 즉 온몸 순환이 있습니다. 이 온몸 순환은 아까 말한 대로 좌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동맥을 타고 나가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거쳐가서, 자, 이 모세혈관으로 거쳐가면서 필요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간다면 그 혈액은 정맥을 따라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색깔로 구분해 봅니다. 여기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온몸 순환을 마치고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는, 즉 산소 분압이 떨어진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각각 동맥혈로 나갔다가 정맥혈로 들어가 우심방으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폐순환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을 타고 나간 다음에 폐모세혈관이랑 만납니다. 폐동맥을 타고 폐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죠. 이산화탄소를 폐로 배출하고
혈액에 필요한 산소를 다시 혈액 안으로 넣어주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 다시 만들어진 동맥혈은 폐 정맥을 따라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5단계를 기억하시고 여기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서 다시 나갈 때는 정맥혈이었지만 들어갈 때는 동맥혈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체순환과 폐순환의 구분입니다.